네, 제가 추성경 선생님께 이번 동의대학교 발표를 의뢰받은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이메일을 잘못 보내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인데 올해 이제 1월이라고 하셔서 한 11월쯤인데 이렇게 일찍 섭외하시나 했는데 정말 일정이 1월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남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부산에 직접 참석해가지고 발표하는 줄 알고 저도 맛집 투어를 할 기대에 막 부풀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온라인으로밖에 뵐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이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2016년에서 2018년에 저희가 어,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인문 역량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양한 과목들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하는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이고요.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이제 이 인류세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서 새로운 세금인 줄 알더라고요. 새로운 세금의 이름이 인류세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저희 학교 되게 다양한 교양 과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파놉티콘이라는 세션이 있는데 최근에 만난 학생들은 이 파놉티콘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낯설어서 이모티콘의 새로운 이름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인류세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학생들하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그 너무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인류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교양 과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것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코어 사업을 하면서 미래의 인문학 융합 전공학부라는 것을 새로 수립을 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중에 미래인문학 융합 전공이 있고요. 인문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 있고 인문 공공행정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전형으로 통상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 전공이 있고 세부적인 다양한 과목들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문학 융합 전공의 세부 커리큘럼 중에 하나로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이 있는데요. 이 미래인문학 융합 전공은 인문학적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을 키워내기 위해 4개의 세부 트랙으로 개설했고 이 4개의 세부 트랙은 아트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인문학, 그다음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엔지니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부적으로 수강생들이 코디네이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 전공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당시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이 미래인문학 융합 전공을 통해서 전공으로 이 세션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전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교양으로 세부에 있는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융합 코디네이션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인 이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초학제 시대의 미래인문학 같은 경우는 교양기초교육원에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교양 과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과목이 뭐야라는 그런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번이나 이 초학제 시대의 미래인문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의미 있는 과목이었다라고 수상을 한 과목에 속하고요.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미래인문학, 그다음에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스마트 시대의 문자, 구술, 영상, 은유와 프레임 전략, 과학기술학의 새로운 지형도 이런 세부 교양 과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양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과목이 어떤 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이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은 전공이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부전공 혹은 복수 전공 아니면 마이크로 전공으로 본인들이 학생 중심 설계를 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강 현황을 보면 1학년, 4학년 모두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요. 3시간 운영하는 3학점짜리 과목이고 수강 인원은 매번 좀 다르긴 한데 20명에서 40명으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플립러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온 오프가 없다 보니까 다 온라인처럼 학생들에게 여겨지고 있고요. 녹화된 강의, 미리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해와야 되는 녹화된 강의는 8개가 녹화되어 있고요. 8개가 있고 8개 강좌를 찍어놨고 녹화된 강의의 그 시간은 25분에서 35분입니다. 그다음에 교실 수업은 이제 3시간을 하고요. 그래서 플립러닝을 운영하는 과목이고요. 인류세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인류세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과목사는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식수, 육종 음식과 관련해서 육종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가는 주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교재는 6건이고 보조교재가 6건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교재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심리적 부담,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은 교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하니까 이 교재가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계속 코시국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재를 체크하기도 되게 어렵고 교재를 얼마만큼 읽어야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을 기본으로 해서 녹화된 강의가 8개가 있는데요. 이 교과목을 개발한 건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님이 초기에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강의 8개도 이상욱 교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교재를 선택을 했고 이 교재의 내용이 어떤지 브로드하게 설명해 주시고 생각해 볼 문제가 2개가 꼭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적인 요소로는요, 코로나 이전, BC 코로나에 대한 플립러닝이고 온라인 녹화 강의, 교실 수업, 그 다음에 오픈 카카오톡방을 통한 대화 활용, LMS를 활용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플립러닝하고 온라인 녹화 강의,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카카오톡방을 활용하고 LMS,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주교재, 환경에 관련된 주제, 기후와 관련된 교재, 식수, 음식과 관련된 이런 교재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의 인문학의 교수법이라고 한다면 매체를 활용한 인류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걸 했는데 특히 뭐 EBS에서 안드레이 바다와 같이 인류세와 관련된 논의들 아니면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인류세라는 단어가 세금의 새로운 종류가 아니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줬고요. 그다음 팀플과 그다음 소그룹 토론을 활용한 인류세 수업을 했고 교내외 활동을 활용한 인류세 수업을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교회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 시대를 위한 매체 활용으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학생들하고 할 수 있고 인류세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 수 있는 계기를 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강의식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나 테드 강연, EBS의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인류세의 개념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수강으로 인류세 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니면은 의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의 팀플레이와 실천 활동인데요. 학생들이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학교의 LMS가 초기에는 블랙보드였는데요. 현재 이제 줌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의 환경이. 그래서 그 블랙보드 했을 때는 팀플을 하게 되면 팀플 하는 모든 룸에 교수자가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하나로 다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줌 같은 경우는 교수자 아이디 하나로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쭉 모니터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학교의 이 LMS 매체가 블랙보드일 때 장점은 학생들이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듣지는 못해도 교수자가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 들어가서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는 강의와 소그룹 조,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코로나 상황에 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그 친구가 진짜 없거든요. 친구가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 같은 과
선후배도 물론 없었어요. 같은 과 아니면 같은 학번 이런 학생들 그룹으로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소회의실을 세팅해 줬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가지고 팀원을 이미 배치해서 좀 중간고사 이전에는 같은 과 뭐 아니면 또래들을 좀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다른 관심사가 유사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LMS에 업로드된 강의 영상, 아까 말씀드린 8개의 영상 시청하고 강의 영상 하부인 마지막에 있는 질문 2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쓰고 그런 의견들을 LMS를 통해서 공개해서 학생들이 다른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논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교재와 부교재가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고민 절판된 책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학교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도서관에 와서 대여를 하거나 복사를 해갈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만났던 학생 거제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을 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뭐 학교로 오거나 뭐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교재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교재나 부교재에서 봐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페이지를 꼭 정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점을 2개씩 고른 다음에 기한 내에 LMS에 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학우들이 궁금해하는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팀원들이 팀플레이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줬고요. 역시 발표한 내용 중에서 팀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맨 뒤에 가장 중요한 내용 질문 2가지를 만들면 발표 조원이 아닌 학우들이 이 질문 2개에 대해서 소회의실에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 2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의 교내외 활동과 실천 활동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내 활동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고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본인 전공에서 1, 2세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글쓰기를 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교회적인 활동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교기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에 우리 교과목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SK ESG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이런 공모전 참여를 통해서 외부적인 활동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특히 SK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 중간 평가와 그다음에 이후에 결과 평가가 있는데 중간 평가에서도 학생들에게 공모전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 아니면 우수한 결과를 내면 이렇게 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홍보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되게 자유고 그다음에 SK ESG 센터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하거나 뭐 동아리 활동,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적은데 1, 2세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좀 확대해가지고 외부 기업이 하는 공모전에 나가게 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교재로만 끝나거나 교실 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대할 수도 있고 기업체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소속돼 있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요. 2021년 장애인과 환경사랑 공모전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학생들하고 나가는 이런 대외 활동도 해봤고요. 지금 소개한 이 한양대학교 1, 2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과목의 주제와 운영에 대해서는 이 과목을 개발한 이상옥 교수님과 함께 이와 같이 논문을 이렇게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사전 질문을 받은 내용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걸 고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다 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에서 저희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전 질문 받은 질문 4개를 이렇게 소개하고 답을 하는 걸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수업 내용 중에 본인의 전공과 인류세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라는 교내외 활동이 있었는데 수강생들의 의견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대화할 때 계속해서 인류세가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최소한 인류세 개념이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뉴스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기업체 취업한 학생들이 와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 나 이거 학교 다닐 때 인류세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인류세라는 게 정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의 진로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서 또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전 질문 받은 내용은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인문학 교수법에서 실행했던 프로그램의 우수 실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사 말씀하셨는데 이 교과목이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게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 미래인문 융합 전공에 굉장히 많은 그 세부 교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류세 이 과목이 매 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개발하신 이상우 교수님의 그 개발자의 의도와 함께 제가 이제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우수 실사례라고 한다면은 이 교과목에서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들을 찾아보게 되거나 다른 과목을 듣게 되는 계기가 우수 실사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완전 코로나 시국에 이 과목이 운영됐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막 친구도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절판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당시 학과장님 이상훈 교수님이셨는데 부탁을 드렸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절판된 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 학생들은 없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 학생들에게 복사비 지원이 혹 가능하겠냐라고 여쭈었더니만 학교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복사비를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책을 맡겨놓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와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복사를 해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를 만나러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기고 뭐 팀원들을 알게 되고 뭐 이 교수법이 했던 게 쌍방향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했는데 학생들이 책이 절판돼서 되게 불편해 이게 아니라 교수자와 학교가 함께 지원을 하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책을 복사해 가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러한 실천 활동이 우수 실사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한양대에서 개발한 과목의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 기후, 음식, 그다음에 이런 논의들이었는데 추가적으로 학생들하고 더 논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의류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옷, 신발 이런 걸 관심이 많아서 리사이클링 가능한 옷이나 아니면 그런 새로운 소재 이런 것을 좀 주제로 해가지고 문화 세션을 좀 확대해가지고 문화적인 요소, 문화가 어떻게 인류세화하고 연관이 되는지 이런 논의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전 질문 주신 내용은 학생들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었냐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문을 했거든요. 어떤 학생은 난 별로 인식의 변화가 없다. 나는 인류세라는 용어는 몰랐지만 이런 이슈가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천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학생이 있었고요. 그중에 이제 다른 많은 학생들은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학생이 한 얘기가 그 분리수거 후에 재활용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일 때 종이 라벨이 있는 경우 불순물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를 보면 라벨 떼기에 동참하게 되었고 업사이클링이나 제로 웨이스트 패션,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들을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과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후에 더 많이 인류세 시대를 위한 미래 인문학 교과목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